서기 227년 봄, 성도 궁전에는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집무실은 차가웠습니다. 밤새 불을 밝히고 붓을 들고 있었지만 좀처럼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선제께서 나를 3번이나 찾아오셨지. 제갈량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 내리던 그 겨울날이 떠올랐습니다. 초가집 밖에서 기다리던 유비의 모습이요. 당신은 내게 천하삼분지계를 말해주었소. 하지만 형주를 잃었고 일흥에서 대패했소.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선의를 부탁하고 떠났소. 제갈량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승상, 아직도 일하십니까? 마속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마속이 들어와 보니 제갈량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승상, 쉬셔야 합니다. 벌써 사흘째. 괜찮네. 제갈량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면 쉬겠네. 무슨 글입니까? 제갈량이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출사표일세. 폐하께 올릴. 마속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북벌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그렇네. 제갈량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위나라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야. 하지만 촉한의 국력이. 알고 있네. 제갈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위나라보다 10배는 약하지. 하지만 하지 않으면 제로일세.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 해. 마속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선제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몸을 낮추어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주셨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감격한 나머지 선제를 위해 분주히 힘썼습니다. 이후 군사를 일으킬 때마다 패배할까 두려웠습니다. 선제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르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남쪽은 이미 평정되었고 갑옷과 무기는 충분합니다. 마땅히 삼군을 통솔하여 북쪽 중원을 평정해야 할 때입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밤새 출사표를 완성했습니다. 폐하께 죽음에 이른 뒤에야 그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제갈량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선이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24이 된 젊은 황제는 여전히 어려 보였습니다. 승상께서 상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갈량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출사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폐하, 신이 북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드디어 북벌이라니. 제갈량이 출사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제께서 창업을 이루시기도 전에 중도에 돌아가시니 지금 천하는 삼분되어 있고 익주는 피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급존망의 가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안에서는 게을리하지 않고 충신들이 밖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선제의 은혜를 잊지 못해 폐하께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신에게 나쁜 것을 제거하고 한나라를 부흥시키라고 명하소서.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신의 죄를 물어 선제의 영전에 고하소서. 제갈량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신은 지금 멀리 떠나려 합니다. 표를 받들고 눈물을 흘리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낭독이 끝났습니다. 대전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선도 울고 있었습니다. 상부님, 꼭 가셔야 합니까? 제갈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신은 가야 합니다. 선제의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제갈량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촉한의 미래가 없습니다. 유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다면 승인하겠습니다. 상부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소서. 제갈량이 깊이 절했습니다. 신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정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10만 대군이 성도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 말을 탄 장수들, 수레에 실린 무기들. 제갈량은 흰 말을 타고 군대 앞에 섰습니다. 장수들이여, 병사들이여. 그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북벌을 시작합니다. 선제 유황제의 유지를 받들어 한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위나라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리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칼을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출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둥둥! 대군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선은 궁전 성루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상부님, 부디.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환송했습니다. 승상님, 승상님, 꼭 이기고 오세요. 제갈량은 손을 흔들며 답례했습니다.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만 대군의 규모였으니까요. 성도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중으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길을 가며 제갈량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삼고초려. 처음 유비를 만났을 때 그는 단순한 군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한나라를 부흥시키고 싶소. 유비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적벽대전. 조조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웃던 유비의 모습. 승상이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않소. 한중. 마침내 익주와 한중을 얻었을 때의 기쁨. 우리가 해냈소, 승상. 우리가. 그리고 백제성.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던 유비의 마지막 모습. 승상. 선의를. 촉하늘. 부탁하오. 제갈량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폐하, 신이 갑니다. 폐하의 유지를 받들러 갑니다. 며칠을 걸어 한중에 도착했습니다. 한중은 촉한의 북쪽 관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북쪽으로 가면 위나라 땅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한중에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군량은 충분한가? 예, 승상. 3개월치는 확보했습니다. 무기 상태는? 모두 점검 완료했습니다. 좋아. 제갈량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기산으로 간다. 그곳을 기점으로 농서 지역을 공략할 것이다.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위원이 물었습니다. 승상,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좌우곡을 통해 장안을 직접 칩시다. 정예 5천만 있으면 10일 안에 장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좌우곡. 그것은 한중에서 장안으로 바로 가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너무 위험해. 만약 실패하면 우리 군대 전체가 위험해진다. 하지만 성공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네. 제갈량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방법으로 가야 해. 조금 느려도 안전하게. 위원은 아쉬워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촉군은 한중을 출발했습니다. 진령산맥의 험한 길을 넘어 북쪽으로. 병사들은 좁은 잔도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쪽은 끝없는 낭떠러지. 조심해. 천천히. 며칠을 걸어 드디어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넓은 평야였습니다. 농서 지역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말을 세우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장안이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옛 수도. 폐하. 신이 왔습니다. 한나라를 부흥시키러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갈량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갈량의 북벌. 그것은 8년 동안 계속될 비극적이지만 숭고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서기 228년 봄, 제갈량의 촉군이 농서 지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에 위나라는 경악했습니다. 낙양 궁전에서 위나라 황제 조예가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갈량이 쳐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폐하. 10만 대군을 이끌고 기산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조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조진 대도독을 보내라. 병력은 20만. 한편 제갈량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천수, 안정, 남한 세 군이 제갈량에게 항복했습니다. 승상, 천수, 태수가 항복하겠답니다. 안정에서도 사신이 왔습니다. 남한도 성문을 열었습니다. 제갈량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예상보다 빠르군. 마속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승상, 이대로 가면 농서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냉정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야. 가정. 그곳은 농서 지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가정을 장악하면 농서 전체를 지킬 수 있었고, 반대로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마속? 예, 승상. 제갈량이 마속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가정을 지켜주게. 마속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게 맡겨주시는 겁니까? 그렇네. 자네는 병법에 밝고 머리도 좋아.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마속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갈량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가정은 여기야. 중요한 것은 길목을 지키는 거야. 산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반드시 길목에 진을 쳐야 해. 예, 승상. 물도 중요해. 물길을 확보해야 해. 그리고 만약 위나라 군대가 오면 즉시 알려주게. 제갈량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마속에게 2만 5천의 병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장으로 왕평을 붙여주었습니다. 왕평, 자네는 마속을 잘 보좌해 주게. 명을 받들겠습니다. 마속 부대가 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며칠 후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이 있었습니다. 꽤 높은 산이었죠. 마속은 생각했습니다. 산 위에 진을 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을 텐데. 왕평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 승상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네. 마속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병법에 이르기를 높은 곳을 차지한 자가 유리하다고 했어. 승상께서도 병법을 아시니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걱정 마게. 내가 책임질 테니. 마속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산 위로 올라가 진을 친다. 왕평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2만 5천 명의 병사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위나라에서는 장압이 급히 가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압은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빈 베테랑이었죠. 가정에 도착한 장압은 산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산 위에 진을 쳤다고? 이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군. 부하가 물었습니다. 대도독, 무슨 뜻입니까? 산 위는 물이 없네. 그리고 우리가 포위하면 도망칠 곳도 없어. 저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야. 장압은 즉시 작전을 세웠습니다. 산을 포위하라. 그리고 물길을 끊어라. 위나라군이 산을 에워쌌습니다. 마속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물이. 산 위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장군, 물을 구해야 합니다. 저 아래 샘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산 아래는 위나라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평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군,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돼. 마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려가면 위나라군의 공격을 받아. 여기서 버티는 거야. 하지만 물이 없으면 비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사들은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물. 목이 말라 죽겠어. 어떤 병사는 몰래 산을 내려가려 했다가 위나라군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장압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라. 위나라군이 산을 기어올랐습니다. 촉구는 저항했지만 목이 말라 힘이 없었습니다. 막아라. 안 돼. 힘이 없어.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속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군 철수. 촉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만 5천 중 겨우 몇 천만 살아남았습니다. 왕평은 남은 병사를 이끌고 간신히 제갈량 본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승상, 큰일 났습니다. 제갈량이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정이 함락되었습니다. 제갈량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왕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속 장군이 산 위에 진을 치는 바람에 장압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제갈량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정을 잃었다? 참모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승상,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갈량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철수한다. 천수, 안정, 남한에서 모두 철수한다. 하지만 승상, 우리가 이미 장악한 땅인데 가정을 잃으면 보급로가 끊긴다. 제갈량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 전군이 포위될 수 있어. 하지만 명령이다. 제갈량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즉시 철수. 촉구는 질서정연하게 철수했습니다. 천수에서 안정에서 남한에서 모든 병력이 한중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북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중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마속을 불렀습니다. 마속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승상. 제갈량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산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나? 마속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 가장 아끼는 제자였네. 나는 자네를 믿었어. 그래서 가정을 맡겼지. 승상,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가? 제갈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만 명이 죽었어. 2만 명. 그들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 마속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제갈량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밖에서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승상, 마속을 용서하소서. 승상,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법은 법이야. 군령을 어긴 자는 처벌받아야 해. 그는 명령서를 썼습니다. 마속을 참수한다. 승상. 신하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마속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상. 저는 정말. 제갈량이 마속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잘못 판단했어. 자네에게 너무 큰 임무를 맡긴 게 내 잘못이야. 그의 눈물이 마속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자네 가족은 내가 돌봐주겠네. 걱정하지 마게. 마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상. 제가 승상을 실망시켜드려서. 형장에서 마속은 참수되었습니다. 제갈량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막 안에서 통곡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자네를 죽였어. 그날 밤 제갈량은 유선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의 잘못으로 1차 북벌이 실패했습니다. 신의 직책을 강등해 주소서. 유선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상부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고집했습니다. 신의 판단 착오입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제갈량은 승상에서 우장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군사를 지휘했습니다. 한중의 밤은 쓸쓸했습니다. 제갈량은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폐하.
신이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1차 북벌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8년 동안 그는 4번을 더 북벌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차 북벌 실패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준비한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승상, 지금 또 북벌을 하시렵니까? 그렇네. 제갈량의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228년 겨울, 제갈량은 2차 북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창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진창성을 포위한다. 촉군이 진창성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진창성은 견고했습니다. 한 달, 2달,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위나라에서 원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승상, 위나라 대군이 오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물러난다. 2차 북벌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29년 봄, 3차 북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식을 보내 은평과 무도 2군을 공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승상. 2군을 차지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제갈량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하지만 위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진이 대군을 이끌고 반격했습니다. 제갈량을 막아라. 양측이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길이 진흙탕이 되었고 보급이 끊겼습니다. 조진도 제갈량도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철수한다. 양측 모두 물러났습니다. 3차 북벌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계속 준비했습니다. 모구유마라는 특수한 수레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나무로 만든 소와 말 모양의 수레였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이것으로 군량을 나를 수 있네. 사람이 밀지 않아도 돼.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승상. 제갈량은 또한 연노라는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발의 화살을 쏠 수 있는 석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위나라 기병을 막을 수 있어. 231년 봄, 4차 북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기산으로 향했습니다. 제갈량은 모구유마로 군량을 운반했습니다. 보급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죠. 승상, 위나라군이 나타났습니다. 사마이가 이끄는 대군이었습니다. 사마이. 그는 조조의 옛 참모였고 이제는 위나라의 대도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천재가 마주쳤습니다. 양측은 상규에서 대치했습니다. 사마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비만 했습니다. 견벽거수다. 나가 싸우지 마라. 부하 장수들이 답답해했습니다. 대도독, 언제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기다려라. 촉구는 보급이 약하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사마이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갈량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가 나오지 않는군. 정면 대결을 피하는 사마이의 전략에 제갈량도 답답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사마이가 잠시 군대를 나눴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이다. 제갈량이 기습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장압이 이끄는 별동대를 공격한다. 위연과 강유가 앞장섰습니다. 돌격. 장압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제갈량군이 어떻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장압은 용맹했지만 촉군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후퇴! 후퇴! 도망치던 장압은 숲속에서 촉군의 복병과 마주쳤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쉭! 장압의 무릎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으악!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화살들이 쏟아졌습니다. 씩씩씩! 장압은 온몸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장압이 죽었다. 위나라 명장 장압이 전사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갈량은 장압의 시신을 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훌륭한 장수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상, 굴량이. 무슨 일인가? 이염이 보낸 편지입니다. 장마 때문에 굴량 수송이 어렵다고. 제갈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염. 그는 한중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장수였습니다. 장마라고? 편지를 읽어보니 이염은 굴량을 제때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갈량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하지만 승상,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굴량이 없으면 싸울 수 없어. 물러난다. 촉구는 다시 한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제갈량은 이염을 조사했습니다. 장마가 왔다고? 그렇습니다, 승상. 하지만 조사 결과 이염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염, 그대는 나를 속였군. 이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이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제갈량을 질투했습니다. 자신도 유비에게 탁골을 받았는데 모든 권력이 제갈량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불만이었죠. 제갈량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대를 파면한다. 평민으로 돌아가라. 승상. 이염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차 북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장압을 사살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홀로 앉아 지난 4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4번의 북벌. 한 번도 완전한 승리는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군량 계산, 작전 수립, 인사관리.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승상, 좀 쉬셔야 합니다. 강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네. 제갈량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승상? 제갈량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 해. 제갈량은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5차 북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에서 232년부터 233년까지 제갈량은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제갈량은 전에 없던 대규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사를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징집하라. 최대한 많이. 젊은이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직접 군사들을 조련했습니다. 팔진도를 익혀라. 팔진도. 그것은 제갈량이 개발한 독특한 진법이었습니다. 8가지 형태로 변화하는 진영이었죠. 하나, 둘, 셋.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군량이었습니다. 야곡에 거대한 창고를 짓는다. 야곡. 그곳은 한중에서 위나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습니다. 더 크게, 더 튼튼하게. 몇 달에 걸쳐 거대한 창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안에 3년치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이제 보급 문제는 해결됐어. 제갈량은 또한 둔전을 실시했습니다. 군사들이 직접 농사를 짓게 하라. 한중의 땅에서 군사들이 밭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 무기도 대량으로 제작했습니다. 연노를 1만 대 만들어라. 철갑을 5만 벌. 창과 칼을 10만 자루. 대장간에서 밤낮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갈량은 또한 동맹을 확인했습니다. 오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손권에게 전하라. 함께 위나라를 치자고. 손권도 동의했습니다. 좋소. 우리가 동쪽에서 공격하면 총나라는 서쪽에서 공격하시오. 오촉 동맹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33년 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갈량은 장수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번 북벌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장수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10만 대군을 동원합니다. 촉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군량은 3년치를 준비했습니다. 장기전도 가능합니다. 무기와 갑옷도 충분합니다. 제갈량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야곡을 통해 오장원으로 진출합니다. 그곳에 진영을 치고 위수를 건너 관중평야로 나아갑니다. 목표는 장안입니다. 장안을 차지하면 위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장수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합시다. 제갈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 몸이 버텨줄까? 최근 들어 기침이 잦았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강유가 걱정했습니다. 승상,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괜찮네. 제갈량이 손을 저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쉬겠네. 하지만 강유는 알았습니다. 제갈량이 쉬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234년 2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군이 성도를 출발했습니다. 유선이 직접 전송을 나왔습니다. 상부님, 폐하 신이 다녀오겠습니다. 유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부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히. 제갈량이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폐하. 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선은 알았습니다. 제갈량이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요.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갈량이 말에 올랐습니다. 출발. 10만 대군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갈량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도의 궁전이 보였습니다. 유선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폐하, 이번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온다. 대군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중을 지나 야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갈량은 형 제갈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께 아우 공명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북벌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선제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한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아들 첨이 아직 어립니다. 형님께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단박하게 살고 조용하게 지내며 책을 읽고 덕을 쌓으라고 전해 주십시오. 편지를 쓰며 제갈량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첨아, 아비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의 아들 제갈첨은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나이였죠. 하지만 아비는 가야만 해. 대군은 계속 진군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어 강을 건너 북쪽으로 마침내 오장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평야가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위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진영을 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10만 대군이 오장원에 진을 쳤습니다. 텐트가 세워지고 목책이 세워졌습니다. 제갈량은 진영을 둘러보았습니다. 좋아. 여기서 결정을 짓는 거야. 소식은 빠르게 위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제갈량이 오장원에 나타났습니다. 사마이가 즉시 대군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왔군. 제갈량. 두 천재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34년 4월 오장원에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1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위나라의 대군도 도착했습니다. 사마이가 이끄는 20만 대군이었습니다. 양측은 위수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제갈량은 망루에 올라 위나라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마이, 드디어 만나는군. 사마이도 망루에서 촉군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진영은 역시 완벽하군. 허점이 없어. 부하가 물었습니다. 대도독 공격하시겠습니까? 사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싸우지 않는다. 예. 제갈량은 멀리서 왔다. 보급이 길어지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그저 지키기만 하면 돼. 견벽거수. 사마이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절대 나가 싸우지 않는 것이었죠. 제갈량도 이를 알았습니다. 사마이가 나오지 않는군. 강유가 물었습니다. 승상 어찌하시겠습니까? 기다린다. 제갈량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량이 충분해. 장기전도 가능하지.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둔전을 시작한다. 군사들이 직접 농사를 짓게 하라. 병사들이 오장원의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 1년이고 2년이고 버틸 수 있지. 사마이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갈량이 둔전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대도독. 사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장기전 준비로군. 제갈량은 진짜로 오래 버틸 생각이구나. 하지만 그도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총나라의 국력은 우리보다 약해. 시간은 우리 편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측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안 되는데. 그는 사마이를 유인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사마이의 진영에 사신이 왔습니다. 대도독, 제갈량이 보낸 선물입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여자의 옷과 장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마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제갈량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여자처럼 겁쟁이구려. 부하 장수들이 분노했습니다. 대도독, 이건 모욕입니다. 나가 싸웁시다. 저런 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마이도 분노했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안 된다. 하지만 대도독, 이것은 제갈량의 계략이다. 사마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해서 나오게 만들려는 거지. 넘어가지 마라. 하지만 사마이가 소리쳤습니다. 명령이다. 누구도 진영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지만 부하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사마이는 어쩔 수 없이 조정에 청을 올렸습니다. 황제 폐하 신에게 출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형식이었습니다. 사마이는 황제 조예가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출전을 불허한다. 견벽 거수하라. 사마이는 이 조서를 장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라. 황제의 명령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장수들은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마이가 정말 교활하군.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갈량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사마이에게 도전장을 보낸다. 사신이 위나라 진영으로 갔습니다. 제갈량 승상께서 사마의 대도독께 도전하십니다. 내일 정오 양군의 한가운데에서 1대1로 싸우시겠습니까? 사마이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라. 나는 병법으로 싸우지 개인 무용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제갈량은 분하고 답답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정말. 3달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졌습니다. 제갈량은 매일 밤 늦게까지 작전을 짰지만
사마이를 유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로가 쌓여갔습니다. 승상,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강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네. 제갈량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흑흑, 콜록콜록,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제갈량은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붉은 핏자국이 묻었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질 수는 없어. 그는 다시 일어나 지도를 펼쳤습니다. 4달째, 위나라 진영에 사신이 왔습니다. 사마이가 물었습니다. 제갈량의 상태가 어떤가? 사신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십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잠도 거의 안 주무십니다. 그래? 사마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오래 못 갈 거야. 부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갈량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한다고 들었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두 직접 결정하지. 그렇게 하면 몸이 버티질 못해. 하지만 기다려보게. 사마이가 차를 마셨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거야. 한편 오장원에서는 제갈량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승상, 어느 날 아침 제갈량이 쓰러졌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쇠약입니다. 쉬지 않으시면. 괜찮아. 제갈량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일을 해야 해.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승상, 강유와 양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승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합니다. 제갈량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쉬고 싶네. 하지만 일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네들이? 제갈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중요한 일들이야. 승상. 하지만 제갈량은 고집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그날 밤부터 제갈량은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내 별이 어디 있을까? 중국 고대에는 각 사람마다 대응하는 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별이 밝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어두워지면 죽음이 가까운 것이라고요. 제갈량은 자신의 별을 찾았습니다. 저기, 저 별. 그의 별은 예전보다 훨씬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못 이뤘는데. 한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했는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갈량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은 계속 어두워져 갔습니다. 오장원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한 천재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34년 8월 오장원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제갈량은 천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강유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상, 의원을 더 불러야 합니다. 제갈량이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소용없네. 내 병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승상, 제갈량이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부축해주게. 밖으로 나가야 해. 안 됩니다. 밖은 추운데. 괜찮아. 해야 할 일이 있어. 강유가 제갈량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점점 어두워지는군. 그는 결심했습니다. 칠성등을 준비한다. 칠성등이라니요? 하늘에 기도를 올릴 거야. 내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제갈량은 빈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49개의 등불을 준비하라. 49개요? 그래. 7 곱하기 7. 7성등이야. 며칠에 걸쳐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한 장 정도의 단이었고 그 위에 49개의 등불이 배치되었습니다. 제갈량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7일 동안 이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하늘이 내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야. 만약 중간에 꺼지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유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나는 죽는 거지. 승상. 제갈량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네. 이미 각오했어. 다만 한 번 시도는 해봐야지. 그날 밤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갈량은 도포를 입고 제단 위에 섰습니다. 49개의 등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제갈량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신 제갈량이 비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신은 아직 선제의 유지를 다 받들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등불들이 흔들렸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신에게 기회를 주소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등불들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유와 양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꺼지지 마. 첫째 날 밤이 지났습니다. 등불은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좋아. 제갈량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등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승상 쉬셔야 합니다. 아니야. 제단을 지켜야 해. 7일 동안 그는 제단 옆에서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등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건가?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밤이었습니다. 위나라 진영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승상, 위나라군이 움직입니다. 위원이 급히 천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승상, 긴급 상황입니다. 그는 제단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위나라군이 우리 보급로를 끊으려 합니다. 위원은 황급히 천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옷자락이 등불 하나를 스쳤습니다. 팟! 등불이 꺼졌습니다. 앗! 그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등불들이 차례로 꺼져갔습니다. 안 돼! 강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등불이 꺼졌습니다. 제단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갈량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하.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승상. 위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갈량이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늘의 뜻이야. 그는 비틀거리며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강유가 울먹였습니다. 승상, 아직? 아니야. 제갈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아. 이제 시간이 없어. 그는 강유와 양이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게. 예, 승상. 내가 죽으면 비밀로 해야 해. 사마이가 알면 우리를 추격할 거야. 하지만 내 유해를 관에 넣고 철수하라. 천천히 조용히. 제갈량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마이가 추격하면
나무로 내 인형을 만들어라. 그것을 수레에 싣고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주라. 승상. 제갈량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마이는 겁쟁이야. 내가 죽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추격하지 못할 거야. 알겠습니다. 제갈량은 또 다른 일들을 지시했습니다. 강유, 자네가 후계자야. 제가요? 그래. 자네는 뛰어난 장수야. 내 병법을 이어받아 북벌을 계속하게. 강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덧붙였습니다. 무리하지는 마라. 할 수 있을 때만 하라. 억지로는. 그는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양의 자네는 철수를 지휘하라. 자네가 제일 꼼꼼하니까. 예, 승상. 제갈량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유선에게 보내는 마지막 상소였습니다. 폐하. 신이 불충했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부디 후계자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강유를, 장환을, 비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선제께서 원하시던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제갈량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폐하께. 알겠습니다, 승상. 제갈량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별이 정말 어두워졌구나. 강유가 손을 잡았습니다. 승상. 제갈량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싸웠네. 한나라를 위해, 선제를 위해. 하지만 결국 실패했어. 아닙니다, 승상. 강유가 외쳤습니다. 승상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을. 제갈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했지.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어. 폐하. 신이 갑니다. 둘째, 셋째, 곧 만나겠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강유가 울부짖었습니다. 승상, 승상.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서기 234년 8월 28일 제갈량은 오장원 진중에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과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한 시대의 천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은 즉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강유와 양이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승상의 유언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군사들에게는 승상께서 병환 중이라고만 전하십시오. 제갈량의 유해는 조용히 관에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 모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양이가 조심스럽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철수한다. 소리내지 마라. 촉구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거두고 짐을 싸고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곧 위나라에 탐지되었습니다. 대도독, 촉군이 움직입니다. 사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움직인다고? 예,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제갈량이 포기했군.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격한다. 전군 출동. 예. 위나라군 20만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사마이는 말을 타고 앞장섰습니다. 제갈량,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 하지만 촉군 진영에 가까이 가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촉군의 후미에서 갑자기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둥둥. 저건 그때 한 수레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 하얀 도포를 입고 깃털 부채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는 제갈량. 사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갈량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레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뭐야? 저건. 사마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갈량이 살아있다고? 아니, 어떻게? 분명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아니면 이것도 함정인가? 나를 유인하려는?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유가 수레 옆에서 외쳤습니다. 승상께서 사마이를 기다리신다. 사마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후퇴! 후퇴! 대도독! 물러나라! 빨리! 위나라군이 황급히 후퇴했습니다. 사마이는 말을 돌려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촉군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사마이가 도망간다. 승상의 계략이 성공했다. 강유도 미소 지었습니다. 승상! 죽어서도 사마이를 물리치시다니. 촉군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마이는 정탐꾼을 보내 확인했습니다. 제갈량이 정말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도독. 제갈량은 8월 28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저건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사마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나무 인형에 속았다고? 부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마이가 도망쳤대. 제갈량의 나무 인형을 보고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 사마이의 자을 달아나게 했다. 이 말은 속담이 되었습니다. 사마이는 평생 이 수치를 잊지 못했습니다. 에서에서에서 제갈량의 관이 한중에 도착했습니다. 소식이 성도에 전해졌습니다. 폐하, 승상께서, 유선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승상께서 오장원에서 승하하셨습니다. 유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상부님,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성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궁전에서, 거리에서, 장터에서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승상께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승상님이.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상님을 맞이하러 가야 해. 수만 명의 백성이 성문 밖으로 나가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장례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곡했습니다. 승상님 가지 마세요. 어떤 노인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승상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백성을 아끼셨는데, 어떤 어린아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승상님은 어디 가세요? 승상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란다. 관은 성도로 들어왔습니다. 궁전 앞에서 유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을 보자 유선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부님, 왜 저를 두고 가셨습니까? 그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부님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신하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조은도 왔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노장수는 관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승상, 주공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주공님께서 신에게 부탁하신 승상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장환, 비의 강유, 모든 신하가 모여 제갈량을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했습니다. 화려하게 하지 마라. 나는 그저 평범한 신하일 뿐이다. 제갈량의 유해는 정군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정군산. 그곳은 한중의 산이었습니다. 제갈량이 평생 북벌을 준비했던 곳이었죠. 유선이 비문을 직접 썼습니다.
승상 제갈량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의 충성과 지혜는 영원할 것이다. 무덤은 검소했습니다. 제갈량이 원한 대로였습니다. 유서는 무덤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상부님, 편히 쉬소서. 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제갈량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로 돌아온 유서는 제갈량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병법서, 역사서, 철학서, 그리고 책상 위에 출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서는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선제께서 창업을 이루시기도 전에 중도에 돌아가시니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부님, 정말 끝까지 하셨습니다. 유서는 출사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상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유는 제갈량의 유지를 받들어 북벌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촉하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263년 마침내 위나라가 촉한을 공격했습니다. 유서는 항복했습니다. 촉한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를 기억했습니다. 제갈량은 진정한 충신이었다. 그는 끝까지 주군을 배신하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다. 출사표는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출사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읽는 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다. 제갈량은 영원한 충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도에는 무후사가 세워졌습니다.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이었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승상님, 당신의 충성을 본받겠습니다. 정군산의 무덤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승상님, 편히 쉬소서. 시인들은 제갈량을 노래했습니다. 출사표를 읽으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 충신이 아니로다. 죽은 후에야 그친다. 진정한 충신이로다. 제갈량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한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비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 그의 헌신, 그의 노력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추겠다. 이 말은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제갈량을 기억합니다. 충신의 표본으로, 지혜의 상징으로, 헌신의 본보기로, 181년에 태어나 234년에 죽은 한 사람. 그는 단순한 역사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이상이었습니다. 정군산에는 지금도 바람이 붑니다. 마치 제갈량이 여전히 거기 있는 것처럼, 여전히 북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선제, 신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국지연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제갈량의 이야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의 별은 떨어졌지만 그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추겠다.